예,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용도 지역과 지구 구역을 섞어서 묻는 문제입니다. 호남 문제인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 기출 문제죠. 예, 보겠습니다. 답이 지금 1번 되어 있죠. 1번이 아닙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 답은 5번이네요.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전국토의 모든 토지에 용도 지역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국토에 촘촘하게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 정해져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용도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제한이 필요할 때 용도 지구를 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요, 국토 단위에서 일부 장소에 대해서 정해집니다. 이것은 중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용도 지역과 지구 제한을 또 다시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 구역 곧 나옵니다. 이것도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역시 일부 장소에 대해서 조정이 딱 되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중복될 수가 있다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렇게는 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인데 요 용도 지역 간에만 중복 안 되고 그건 다 중복될 수가 있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보시면요, 중복될 수 있다. 할 수 없죠. 1번 X입니다. 또 2번 중심 상업지역, 이런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 용도지구 정합니다. 정하니까 당연히 2번 맞는 말입니다. 다음 3번은 또 얘기죠. 우리가 이 관리지역 가보시면 농가산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농가산에 대해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 또요, 산에 대해서 보전산지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는요,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요 산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진 산이면 따로 구분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자, 관리지역 안에서의 농업진흥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아니고 바로 농림지역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니까 3번 질문입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또 4번 보시면요. 자, 토지의 적성평가 등에 의해서 세부 용도, 보세요. 우리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요, 지정할 때까지 그 장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일단 제한을 받는다. 하고요. 용도 지역이 이 관리 지역이 보생계 또 도시가 주상공로 이렇게 세분될 수 있는데 이 세분 안 되어진 장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면요, 이 관리 지역은 세분할 때까지는 관리 지역 안에서 보전자 붙는 보전 관리로, 도시는요, 도시 내에서 녹지 가운데서 보전자 붙는 녹지로 일단 행위 제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4번 지문 보시면, 자, 그래서 건축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관리지역이 세분 안 되어지면 보전 관리에 맞게 토지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정도 X인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시가와 도정구역 곧 나옵니다. 요 장소는요, 일정 기간만 시가화될 것을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5에서 20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정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시면 잘 뜹니다. 나왔던 문제였죠. 자, 17번 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나오네요.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요렇게는 항상 중첩이 당연히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와 관리는 같은 용도 지역입니다. 중복될 수 없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곳에 있어서는 생산 관리가 아니고요, 보정 관리 제한을 받는다라죠. 그래서 3번이 X이네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용도구역 가운데서 도시자연공원은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쪽에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또 수산자원 보호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서 5번 또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18번부터가 바로 용도구역 설명이네요. 이거 설명 좀 하고 나서 문제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입니다. 자, 용도구역은 이제 이번 시험에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런 어떤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우리 용도 지역,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이 용도 지역의 그 제한들을 또 다시 일부 장소에 대해서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할 수 있다. 이 용도 지역과 또 지구의 이 제한들을 또 다시 또 강화 또는 완화가 필요할 때 용도 구역이라는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용도 구역. 이것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구역의 종류입니다. 구분. 이것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크게 5개로 구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냐 보니까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 부르죠. 이것이 이제 국토에 아주 많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화 되는 것을 잠시만 조정한다. 시가 조정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자.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안에 자연공원 만들자. 도시 자연공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었죠. 이번에 입지 규제 최소시키자. 입지와 규제를 최소화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이번에 신설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시, 수도, 립 이렇게 5개 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인데 지정하는 목적이 또 있죠. 목적도 이 파트는 시험에 나옵니다. 보시면 목적,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한다. 어떤 목적에서 도시의 확산을 막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이것을 막고자 개발을 제한한다. 기타 뭐 자연환경 보존한다 등등 말 수 있습니다. 뿐 아니고도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군사상 어떤 목적이 필요할 때 개발 제한되기도 한다. 보안상, 군사상 목적이 여기에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장소죠. 시가화 조정구역은요, 시가화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되는 것을 잠시만 좀 통제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개발을 잠시만 늦춘다. 개발을 잘 도모할 것인데 도모를 잘 하기 위해서 잠시만 늦춘다 해서 잠시만 조정을 시킨다. 잠시만 멈추게 한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요, 개발 타운들 사이사이에 보시면 개발을 요 부분은 잠시 뒤에 한 10년쯤 뒤에 그때 개발하자. 잠시만 멈추게 하는 곳이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개발을 유보한다는 말이지 개발 제한한다라는 말 아니 개발을 유보하고 개발 도모하기 위해서 잘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만 유보시킨다 해서 요 유보하는 기간 보시면요, 정할 때 5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결정할 때 같이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산자원의 보호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또 수산자원의 육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의 그 의미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딱 보시면 보호 육성이 아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소 내에서 진짜로 수산자원을 보호와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시면요, 수산자원이 나오는 공유수면 일대를 개발 제한합니다. 뿐 아니고 육성을 위해서 바로 인근 토지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는데 수산자원, 냉동창고하고 냉동공장을 짓게 해주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겁니다. 요것은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을 만들 것인데 멀리 밖에 말고요, 도시지역 요 안에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에 대해서 주민들, 시민들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었죠. 입지 최소구역 이거 뭐냐? 아주 지금 도시지역 아닙니다. 도시지역 그 안에서도 아주 고밀화되는 곳입니다. 즉 이 말은요, 역세권 인근 지역들 또요 대중교통에서로 막 교차하는 이런 교차지 인근지입니다. 에 대해서 요 지역을요 지역 거점 요 안에서 지역 거점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신설되고 다음 시험에 나온다면 이것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어떤 용도구역 두 번째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십니다. 이건 전 예외였습니다. 전부 다 도시군 관리기구로 일반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반적인 그걸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되 결정권자가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전속 결정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가조정구역이죠. 요 시가조정구역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예외로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수산자원관리청 누굽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특징이죠. 도시자연공원은 도시 내 공원이니까요, 해당 도시의 장들, 즉 시도지사 또는요 대도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어진 입지규제, 이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전속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해지면 이 장소들별로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행위 제한이 발생을 할 것이냐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만을 위해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에서 따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죠, 시가화 조정구역 요 장소는요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이 장소에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 나왔던 사항인데요, 요건 유보기간 요 기간 내만 잠시만 제한을 합니다. 하니까 요 기간 내는요 일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행위는 금지다는 통계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 사업들 이 중요한 계획 사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만 할 수 있다. 그는 못한다. 길도 터널도 마음대로 놓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아닌 기타 토지 각종 어떤 개발 행위들
이거 다 못한다가 원칙인데 법에서 몇 가지 정해줍니다. 몇 가지 정해놓은 요 몇 가지 행위 요 범위 내에서도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으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보니까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 신축 안 됩니다. 정축은 있는 부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또요 종교실은 2배까지,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정축도 안 됩니다. 그 외의 건물들은요 개축 또는 재축 등의 규모 안 키우는 범위 내에서 하게 해준다 등이 있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시험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한 요 장소는 그 제한되는 내용이 보시면 또 따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따로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에 범위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자는 또요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별법인데 이 법에서 따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요 법령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다시 입체호는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최소구역에서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발표되어지면요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행위자니 발생한다. 그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건 다 법인데 이쪽은요 법이 아니고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통해서 행위자는 발생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제한받는다. 똑같이 이것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발표할 때 계획에 의해서 토지 이용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역의 편인데 다음 시험은요 요 나오게 된다라면 요 편에서 시험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은요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이제 시도지사가 원칙이다. 예, 1번 맞습니다. 1번 보시면 목적이 뭐냐 보니까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가 될 것을 막고 개발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 지한다. 예, 맞습니다. 유보기간 5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예,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요. 유보기간은요, 기간 끝나면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요 지역을 신료 해제를 시켜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5번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 실효 또는 해제가 딱 나면요. 요 사실은 별도로 따로 고시를 또 따로 해야 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요합니다. 그래서 신료해준다면 항상 별도로 고시를 따로 해야 된다. 꼭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5번, 2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9번입니다. 용도구역 설명이네요. 이런 것은 무엇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1번 맞죠. 그런데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바로 기본 계획은 아니다. 그래서 1번 X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용도구역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역시 시도지사, 대도시가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는데 결정 절차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광역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자, 3번입니다. 자, 시도지사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장소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여건이 좋아지면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4번이네요. 시도지사는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요 결정은요, 시도 안 되죠. 해양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다음에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시가 조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필성이 있으면 국장도 할 수 있는데, 요 결정 절차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당연히 5번 광역계획 X 아닙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분 갈게요. 용도구역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예, 2번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따로 특별법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2번 맞습니다. 4번. 자, 그런데요. 그 법의 명칭이네요. 개발 제한 특별법이 있는데 4번 보시면 도시자연공원에서의 특별법은 무엇이냐? 그 명칭이 말입니다. 자연공원법이 아니고요. 도시공원이죠. 자연공원,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그냥 도시, 녹지와 공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에 관한 법이지 자연공원이 아니다. 4번 점은 X입니다. X.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요. 시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우리 법 시행령에 있다. 해서 5번 점은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용도구역 설명이다. 관련의 내용을 집어넣어라 하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다. 이런 말 딱 나면 무조건 뭐겠습니까? 뭡니까? 개발 제한 구역 설명이겠죠. 또 보시면요. 자, 또 개발 제한이라는 말 딱 나오면서 확산 막는다. 전부 다 개발 제한입니다. 이쪽은요, 무질서한 시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을 도모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제한자 나오면요, 개발 제한 구역 설명이네요. 첫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도시의 자연 환경 경관 보호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하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지역 안에 식생영한 산에 대해서 뭔가 제한한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설명이겠죠. 두 번째는 자연공원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 요 시가와 유보기한은 5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안상, 군사상 보안상 나온다. 개발 제한 구역 설명이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시면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역 거점 형성한다.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갈로 채워 넣으라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설명이네요. 시가 조정구역 요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뿐이 아니고 변경도 당연히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1번 질문 맞습니다. 유보기간 5에서 20년이다. 예, 맞는 표현 나왔습니다. 3번요. 요 유보기간도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또 4번 보시면 유보기간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시킨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또 5번 보시면 국방부 장관이 보안상 군사상의 어떤 제한 목적이 필요할 때는요, 개발 제한 구역이 시가와 조정 구역이 아니죠. 보안상 딱 나면 개발 제한 구역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어진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대상 지역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요 지역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잘 봐주세요. 어떤 도심지와 부도심 기능하는 곳이다. 예, 1번 질문 맞습니다. 어떤 지역 거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등등등 각종 어떤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예,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곳인데 거기서 1km 안에 위치돼요. 2km 아니네요. 3번 질문 X입니다. 1km입니다. 또 4번 보시면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의 정비지역과 합한 곳이다. 주거공업지역입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상업지가 아닙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그런 지역일 때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번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맞추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24번 문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지금 보겠습니다. 이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은요, 요 구역 안에서의 개발 사업이나 또 개발 행위에 대해서 각종 어떤 기반 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부지나 설치 비용을 그 개발자한테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뭔가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서 돈을 투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거점에서 각 지하철을 설치한다 할 때 그 인근의 개발자한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요, 따로 법들이 없습니다. 그 뒤에 다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이 계획 발표가 딱 되어지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장소에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입니다. 그러면 요 계획을 세울 때 각종 제한을요, 배제,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3개 있습니다. 뭐냐? 뭡니까? 부미주입니다. 부미주. 부설, 주차장 조항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술 작품 설치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주택 건설 기준 중에서 각종 어떤 복리시설, 이런 것들, 부대시설, 이런 것들 설치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미주죠. 그래서 보시면 완화가 아니고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또요, 요 구역 내에서는 말입니다.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또는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있는 그 제한을 또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5번 점은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3, 4번 문제 다음 점에 하나 뜰 거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자 6장 갑니다. 자, 이제 용도 지역 등에서의 행위 제한 나왔죠. 일반적인 제한 나왔습니다. 이런 제한. 자, 용도 제한에서 행위 제한이죠. 이거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이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용도 지역들별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행위 제한이 강제로 발생을 한다. 지금 효과죠. 효과입니다. 그 내용 보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요 지역들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물 종류를 제한한다. 두 번째입니다. 건폐율을 제한한다. 건폐율 상한선이 있다랍니다. 열려면 수 없다. 세 번째 보시면 용적률의 상한선이 결정이 딱 된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지방 조례에서 다시 더 강화시킨 거기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건축 제한입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들이 있는데요. 용도 지역 21가지 지역인데 21개 지역들별로 해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다 대통령령에서 별표상에서 다 열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안배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긴 나와도요. 감으로 딱 여러분들이 잠시만 훈련하십시오. 근데 보시면 이 건축 제한 방식이 있죠. 보통은 전부 다 지역들별로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줍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어떤 것은요. 건축 금지할 것을 몇 가지 정해줍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허용된다. 라고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보니까 보시면 준자 붙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과 중일유건 뭡니까?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만 거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아파트 볼게요. 아파트가 제일 잘 나오는데 아파트 보시면 아파트는요. 이 건물이 몇 층이든 간에 이 건물 청수는 묻지 않는다. 요 건물 청수 가운데에서 요 내부에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요 건물 중에서 주택이 5개층 이상이면 다 무조건요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층을 다 주택으로 쓴다 해도요 적어도 최소 5층 이상은 나와야 아파트가 탄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시면 용도지 가운데서 4층 이하 층수가 제한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녹지들, 관농장, 시골 농촌들 다 층수가 4층 이하 제한받으니까 아파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또 다시 여러분들 전용 일종 주거지요. 하시면 이건요 양호한데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일종 주거지역 보시면 저층 층수가 4층 제한받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저기 유통상업지역 24시간 장사하는 곳이죠. 이곳과 그다음에 저기 전용공업지역 공해가 나옵니다. 이런 곳은요 주택은 전부 다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된다. 또 제한이 붙습니다. 또요 일반 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만 내부에 허용이 안 된다는 또 제한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을 빼고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잘 나오는 사항이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이냐? 이것이 근데 조례 보시면 참 많습니다. 근데 조례에서는 있는 것은 뺀다. 조례는 이제 제외하고 법령상에 보시면요, 요 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요 지역 안에서는요 법에 있는 딱 그만 보시면 농민들을 위한 주택, 농어가주택 이것만 지을 수 있다. 원칙은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한해서 허용이 된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안 돼요. 대신 조례에서 정한다라면 좀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에서는 요거 두 개만 딱 열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법령에 의해서 허락고 제한 붙으니까 초등학교만 지을 수 있다. 땅은 안 된다 보면 됩니다. 보십니다. 다음 2번입니다. 아파트 나점. 아파트가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일종자 붙으면 다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유통상업지역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아파트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준주거지역만 지어주겠죠. 4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다음에 아파트 건설할 때한테 토지를 중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역시 여러분들 보시면 1종자 붙으면 안 되죠. 2종자 붙는 전용 2종, 3종, 일반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시골 농촌들 녹지부터 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4, 5번 아닌 것입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 가겠습니다. 저번 시험 문제였죠. 이것이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 딱 입안에 붙으면요. 그냥 갈비집 횟집입니다. 갈비집 횟집은요. 이런 것들은 전용 주거 안에서는요. 횟집, 갈비집 설치 못하면 허브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아니고 전용 주거는요. 보시면 2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전체가 다 안 되는데 딱 하나입니다. 종교 집회장, 교회 요거만 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한 제2종 건생시설들 정말 조용한 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원도 없고요. 갈비집 횟집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보시고요.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나오죠. 그런데 테마가 또 틀리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